데일리 신청 나가신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아직 신청하고 있고 준서 다 했어? 응. 움직이게 하다죠. 타동사예요, 타동사.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이.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이구, 여기 뭐야, 잘 나가다가 막 잘하고 있었는데. 부사가 인포메이션을 수식한다고? 명사를? 에이, 아니지. 너 다스가 또 외우니까 짱가가 났어. 붙이고 먹고 받아야 될거 아니야. 시가. 안 가져왔어 책도? 어. 좀 이렇게 안 했어? 안 거야?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동사 관련 거. 잘했어. 자, 그다음에 인사 보자. 잘했다. 여기. 성민이. 왜 떨어지냐? 아이, 매번 느끼는 건데 그거 좀 맞추는 거. 자, 그다음에 꾸준히. 이 컴퓨터는 잘 찾았는데, 시제는. 주의 하이.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좀 깔끔하다. 내가 쓴 거보다 네가 쓴 게 낫다. 근데 얘는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빵꾸가 좀 있는데? 빵꾸가?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깐 그 혹시 그 수능 부문 빅데이터 그 혹시 교재는 다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교재를 갖고 진도를 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재가 있어야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때 어디까지인지 너네가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준비를 해오라고 한 겁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는가요? 은서? 또 다른 분들 중에 없어요? 다 있으세요? 일단은 우리 교재 두 개 다 꺼내 놓을까요? 이거 실력 따지기 교재, 그다음에 수능 부문 빅데이터 교재 그리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늘 아마 그 모의고사 지문 하다 보면은 아마 요거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구성이나 어떻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건지 그거를 좀 중점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법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교재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자, 여기부터 보시죠. 자,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부분 동사 아니면 절 관련된 어법이죠. 사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거의 똑같은 설명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슬슬 여러분도 조금 적응이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보자면
have been practicing 해갖고 나와 있죠. 누가 보더라도 동사 관련 어법이고 앞에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자리가 맞겠죠. 항상 우리가 수, 시제, 태 세 가지를 신경 쓰는데 자 수일치는 너무나 뻔하죠.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맞춰 쓴다. 이건 너무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뒤를 봤을 때 이제 또 결정적인 단서 여기 since가 나왔습니다.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와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해석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ing 형태로 썼다. 그래서 have been practicing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invented. 동사 자리가 맞는가? 일단 여기 since절 내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since라는 녀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요. since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형. 요 안에는 완료형을 안 써요. 왜냐면 since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 과거 시점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특정 과거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동사 버전으로 쓸 거면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를 쓰거나. 됐어요?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돼요.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 있어서 일단 과거 시제가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동사 자리도 맞고 스위치는 너무 쉽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태가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우리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were invented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영화가 발명한 이래로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발명된 이래로가 맞겠죠. 그러니까 수동형인 were invented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제가 원래 비동사 밑줄 쳐져 있으면 둘 중 하나를 했어요.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동사 문제는 아닌 게 일단 뒤에 difficult라는 보어가 나와 있어. 그래서 대동사 문제 탈락. 남는 건 스위치 문제인데 아니 근데 앞에 adapting, ing형 동명사 주어잖아. 설마 이거 갖다 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스위치 문제를 내려면 여기 이제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s 같은 걸 원래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다 단수형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스위치 문제도 아니겠죠. 스위치도 아니고 대동사도 아니네. 근데 여러분 애초에 제가 밑줄을 쳐놨을 때 B라고 써서 밑줄을 쳐놨죠. 생뚱맞게 동사원형이 나왔네. 왜 동사원형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야. 동사원형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사역동사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동사원형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sugges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배운 적 있었는데 자 우리가 주제, 명령, 요구, 주제,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이런 류의 동사가 나왔을 때 대절에 있는 내용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suggest가 시험에서 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suggest가 제안의 의미일 때는 얘가 should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를 시사하다, 암시하다, 뭐뭐라고 심지어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 시사, 암시, 말하다 이런 뜻일 때는 이 뒤에 should가 생략된 그 어법 있잖아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안하다의 뜻일 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 부분을 제가 여기 근거란에다가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면 어디다 써놨냐? 어디냐? 여기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영화를 위해 책을 각색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should의 의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종종 어려워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야 한다라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색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라는 의미의 일반적 사실을 전달하는 즉 사실적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현재 시제인 is로 써야 된다. 삼시 단수형이니까요. 그리고 시제 현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뭐다? 웬만하면 왔던 문제예요. 웬만하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 great detail이 있네?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낸 거야. 여기서 detail에 대한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describe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설명하다, 묘사하다라고 나왔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근데 전명부는 목적어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 describ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이 뒷내용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왓대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주어 동사 나오고 됐을래 왔을래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이야. 이제는 너무 1차원적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전명구를 넣는 거야. 전명구.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죠. 그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명구를 껴넣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니까 아 여기는 명사절 자리가 돼야겠구나. 그러면은 대시라는 거는 접속사고 what이라는 거는 대명사, 의문 대명사든 관계 대명사든 어쨌든 대명사죠. 그러면 뒤에 완전히 나오면 접속사 대시고 불완전히 나오면 what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뒷내용을 봤더니 is going on 바로 동사가 나와버렸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대시 아니라 what이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에서 애니메이티드 하고 나왔는데 얘는 일단 생기를 불어 넣어주다 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자, 일단 앞에 lik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닌데 like에 대한 목적어로서 동명사 see이 나왔어요. seeing.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이런 지각 동사류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 구조라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지각 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어로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쓰는데 사실상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5번 문제의 의도는 뭡니까? ing 쓸래, pp 쓸래 이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야기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이고 뒤에 역시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인 애니메이티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역시나 절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앞에 콤마 있으니까 위치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방식이라 했어. 어떻게 뭐부터 봐야 돼요? 일단 얘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얘가 관계대명사 자리이려면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이게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봤을 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네요. 됐어? 자, 그러면은 뒤에가 불완전한 거 뒤에 is만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 거고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으니까 계속적 용법에서 that을 못 써서 which 쓴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콤마 나왔으니까 which다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알겠죠? 절대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시다. 두 번째 볼게요. 1번에 ask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ask 같은 단어가 좀 문제야. 왜냐면 ask가 3, 4, 5형식에서 다 쓰이거든? 근데 요거 좀 팁을 줄게요. ask가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거 좀 잠깐 필기해야 돼. ask 표현. 자, 일단은 ask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패턴 또는 ask for 목적어가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3형식 패턴이거든요. 자, 그래서 ask에 그냥 목적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를 질문하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질문하다. 뭐뭐를 물어보다. 됐죠? 근데 ask for가 함께 나오죠. 이러면 뭡니까? 이러면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뜻이 돼요. 뭔가를 요청하다. 자, 지금까지 쓴 게 뭐다? 3형식 버전이야. 3형식 버전. 자, 4형식 버전은요. 당연히 4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입니다. 말 그대로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이게 몇 형식이 쓰인다? 당연히 4형식이겠죠. 자, 마지막 5형식. 5형식은 당연히 ask의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예요.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요청, 요구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수동사 원형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공간이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5형식. 됐어? 이렇게 생겨먹고요. ask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요. ask에 어쨌든 어떤 명사만 나왔어. ask에다가 명사만 나오면은 또는 명사절만 나오면 그냥 물어보다고요. for가 나오거나 to가 나오면은 요청하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for 또는 to가 나오면 알겠죠? for 또는 to가 나오면 요청의 뜻이구나. 이딴 애들이 안 나오고 그냥 명사만 나왔다. 그러면은 질문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ask가 이렇게 수동태 버전으로 시험에 좀 더 잘 나와. 이런 능동형 버전보다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수동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얘를 수동형으로 쓰면요. 그냥 단순하게 be
asked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for가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 뒤에 for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앞으로 빠지면은 be asked 뒤에 목적어가 또 나오겠네요. 뭐 이제 4형식이니까. 5형식 같은 경우는 be asked의 투동사원형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be asked to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가 되는 거고요. 됐죠? 만약에 be asked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절, if절 이런 애들 아니면 간접 의문문 이런 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뭐를 질문받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똑같아요. 수동태로 가도 똑같다고. 수동태로 가도 for나 to가 나오면 뭐라고요? 부탁의 뜻이고요. for나 to가 안 나오면 질문의 뜻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일단 ask가 나왔는데 뒤에 whether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문법적으로는 요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모괄호를 질문하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문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3, 4, 5 형식이 다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맥락이 필요한 건데 뒤를 봤더니 그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그의 대답이란 건 뭐야? 얘가 질문을 했는데 지가 대답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따라서 뒤에 있는 his reply 블라블라를 통해서 아 질문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수동형인 was asked로 써야겠죠. 게다가 앞에 나와 있는 나닐군이라는 단수형 주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제를 봤을 때도 여기 was 나왔고 여기도 was 나왔고 과거 시제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was ask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지점 끝 지점을 오랜만에 체크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앞뒤를 봤을 때 동사처럼 생긴 녀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동사 자리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겠죠. The major difference가 주어가 되겠네. 3인칭 단수형 주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 s 붙여야 된다. 이미 이것만 봐도 틀렸네요. 그렇죠? 나머지 시제와 그 다음에 뭐냐 태를 신경 쓰는데 시제 같은 경우는 얘는 현재형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예요. 해석은 제가 아래다 써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 같은 경우는 li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죠. 자, 이 lie 나온 김에 얘도 좀 필기할게요. 얘도 좀 잘 나오거든요. 자, 써봅시다 이거 lie 시리즈. 자, lie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3단 변화가 됩니다. lie. 가장 기본 형태죠. 가장 기본 형태이니까 의미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짓말이다. 자 이번에는 lie의 3단 변화가 조금 다릅니다. 과거형을 la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lay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뭘까요? 니네가 또 알고 있는 눕다 또는 모여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건데 이 lie라는 단어가 실제로 거짓말하다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원래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있다라는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놓여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마치 뭐 마우스 같은 게 이렇게 놓여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be located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lie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원형이 lie가 아니라 요놈을 원형으로 한 겁니다. lay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l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느냐? 뭔가를 낳다 또는 놓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때 낳는다고 할 때는 주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알겠죠? 우리가 새끼를 낳는다고 할 때, 포유류가 새끼를 낳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bear를 쓰죠. bear. 그렇죠? 이제 뭐 조류나 이런 애들이 알을 낳는다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lay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3단 변화와 의미를 썼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위에 쓴 원형 lie 두 마리 있죠. 얘네들은 둘 다 자동사예요. 둘 다.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뭐뭐를 거짓말하다 아니고요. 뭐뭐를 눕다도 아니죠. 뭐뭐에게 어떤 대상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장소에 놓여 있거나 장소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얘네들은 대상이 나오거나 장소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아래 나와 있는 레이를 원형으로 하는 녀석은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어떤 녀석을 낳거나 어떤 녀석을 놓거나 이렇게 타동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형 라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 이상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얘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 be lied 또는 be laid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는 사실상 신경 쓸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가 변형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원래는요. 이거 제가 되게 자주 내고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Mr. Moon could always hunt. 동사 첫 번째, find 두 번째, and make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자, 동사 세 개 다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왜냐? 콤마만 나왔잖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맨날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다른 동사, 즉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준동사를 쓸 때 여기서 어떤 걸 쓰는 게 좋겠는가? 이 콤마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gradually 앞에 있는 거 뭔가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을 하고 나서 뭐뭐 한다.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는요 결국에 뭡니까?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알겠죠? 분사구문. 여기 콤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분사구문이니까 결국 뭡니까?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되니? 자,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팁을 준 적이 있었는데 잘 들어봐. 우리가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있죠. 지금 3번처럼 동사 자리가 아닐 때 니네가 실제로 제가 최근에 냈던 변형 문제 이 데일리 테스트를 돌이켜 보면 아마 알 텐데요.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웬만하면 이 문제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거나 뭐 동명사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ing 대 pp, 즉 분사에 관련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에 능수동 문제인데 뒤에 his way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네. 그럼 당연히 능동형 ing 쓰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뻔하게 앞에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동사 자리 아니고요. pp형이겠죠. 그럼 결국 얘도 무슨 문제야? ing 대 pp예요. 동사 자리 아니니까. 되니? 또 비슷한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앞에 더가 붙어 있죠. 더가 있다라는 거는 이 wilderness skills가 명사가 되고 그러면은 더와 명사 사이에 껴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cquiring ing를 써야 되는가 아니면 acquired pp를 써야 되는가 이걸 따져야겠죠. 우리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미상 주어가 누굽니까? 수식받는 명사예요. 오지에서의 기술 이런 거죠. 그럼 오지의 기술이 습득을 시키는 거냐 기술이 습득되는 거냐 아니 기술이라는 건 당연히 습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cquir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that 나왔는데 앞에 realize 나왔네. 그러면 realize의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접속사나 또는 관계대명사 둘 중 하나를 써야겠네. 뒷문장을 봤더니 anyone can get lost 이 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that 문제 될 거 없다. 쉽게 해결 가능하죠. 6번 볼게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종종 보게 될 구문 중 하나인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 6번에 소속되어 있는 이 문장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좀 그나마 쉽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 알려줄게요. 일단 올이 주어예요. 올이 주어야. 그 다음에 지금 또 it takes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잠깐만 좀 보여줄게요. 잠깐만. 원래? 잠깐만. 내 마우스가 어디 갔냐? 아, 정신이 없어. 잠깐만. 요 부분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자, 잠깐만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답은 이지고요. 이게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일단 대시 생략되어 있고 그럼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만 볼게. 여기 요 안쪽을 봐봐. 이 안쪽이 잘 안 보이네. 뺄게요. 요 안쪽을 보면은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화이트라벨 같은 데서도 봤었을 텐데요. It takes 투부정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그죠? 이게 뭐냐면 It takes에 보통은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로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노력이나 뭐 에너지, 뭐 돈, 뭐 요딴 것들이 나와요 주로.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행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for 목적격의 형태로 쓰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투부정사 그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it은 해석이 없어요. it은 참고로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다시 한번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뭐 예를 들어 시간이면은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뭐 노력이면 노력이 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돈이 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take는 필요하다의 뜻이에요. need의 뜻과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지금 takes 보면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왜 없습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all이죠. 그럼 원래 all이 어디야?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온갖 것, 모든 것이 투부정사 하는데 필요했다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건 별거 없어요. this orient 투부정사 나왔는데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most people 쓴 거고요. outdoors는 수식어니까 빼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체 덩어리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는 all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짧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all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형용사나 부사로 많이 쓰이죠. 모든, 모두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근데 얘 자체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즉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all이 대명사일 때는요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뜻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집니다. 뜻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all 자체가.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all 자체가. all the people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일 때는 제가 것들이라고 안 썼죠? 이 뜻일 때는 단수로 보는 거고요. 사람들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때는 복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에는 시간, 노력, 에너지, 돈 요 단계 나온다고 했죠. 어떤 걸 보더라도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든 것을 해석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 돼야 된다. 됐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책에 없는데 나온 김에 얘랑 좀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비슷한 패턴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은근히 한 번씩 나와요. 은근히. 그걸 하나 알려줄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all이 주어 자리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는 왓절이 주어로 나옵니다. 왓절. 근데 이거 뺄게요. 헷갈리니까. 그냥 all이라고만 쓸게요. 자, all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똑같이 대시 생략된 상태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요. 두 동사가 나와요. 두 동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제 비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는 당연히 단수형을 쓰겠죠. is나 was를 씁니다. 됐어? 자, 지금 조건이 세 개나 달려 있거든요. 세 개나. 어떻게? 첫 번째, all이 주어로 나온다. 또는 왓절이 주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주어의 do가 나온다. 여기는 do가 없었죠. 그렇죠? 주어의 do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사가 비동사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비동사니까 여기가 주어고 이렇게 수식어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동사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보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요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인 거야. 원형 부정사가 쓰여요. 원형 부정사. 우리가 흔히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일종의 사역 동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또는요. 결국 원형 부정사라는 건 투부정사잖아. 그래서 사실은요 투부정사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마치 help처럼. 그래서 이게 이 패턴이 이제 좀 나오는 그 유명한 가사가 하나 있는데 좀 옛날 노래인데 니네 알래나? 그 영화 OST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마 외국 영화 OST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노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내 뇌피셜이에요. 그게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사실 영화는 저도 안 봐갖고 그 여자 아니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인가? 아무튼 그런 영화 있거든요. 혹시 아냐? 아니 비긴 어게인이 아니고요. 비긴 어게인은 최신 영화예요. 제가 말하는 그 영화는요. 그게 언제 나왔지? 한 2005년인가? 니네 몇 년생이야? 아 니네 태어나기 전에 나왔구나.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아마 들으면 알 거야.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Way Back Into Lov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없어? 아씨, 야 한번 들려줄게. 나 진짜. 있냐? 이게 잠깐 이게 반전돼갖고 잘 보이지가 않아. 유튜브가 됐어. 자, Way Back Into Love. 요거거든요. 요거 뮤직 앤 리믹스 요건데 이게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구나. 어쨌든 야 이거 맨날 헷갈려. 이게 아마 들어보면 이 노래 이럴걸요? 잠깐만요. 아이씨 광고 나와. 야 내가 수업 시간에 노래 틀어주는 거 처음이다. 내 강사 생활 중에. 잠깐만. 딱 그 사비 부분만 들려줄게. 이 노래 모르나?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노래 몰라요? 모르냐 이 노래? 알아? 몰라? 몰라? 유찬이 아니야? 나 진짜 이건 감성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방금 전 대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봐봐. 이 구문이 가스였거든요. 이 노래에서. 내가 이 노래를 왜 얘기했냐면 방금 전에 나온 가사가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원어는 이제 1, 2, 2니까 봐봐. all 있죠? 여기 안에 do 들어가 있죠? 비동사 나왔죠? 동사원이야. 됐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를 부문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생략돼 있고 이렇게 여기 동사 final way back into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이게 딱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한 번 더 들려줄게요. 방금 전에 딱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근데 이게 노래 가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간혹가다 교과서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교과서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도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시험에 낼 게 너무 뻔하지 않겠냐? 어떻게 내겠냐? 이렇게 밑줄 쳐놓는 거야. 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여기 동사 있는데 여기 동사 또 왜 써? 틀렸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저 all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7번도 틀린 사람이 많은데요. 봐봐. 일단 as 원급 as니까 새삼스럽게 여기다가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 이런 문제 안 내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 허접하잖아. 그렇지? where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어쨌든 간 부사잖아.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요. 이것도 쌤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라? 얘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형용사가 기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보어 역할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되니? 자, 그러면 한번 봐봐. as와 as 사이를 봤을 때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보어 역할을 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리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앞에 있는 as 있지? 얘 날려버려. 뒤에 as 어쩌고 쭉 나와 있지? 이거 다 날려. 다. 됐어? 그럼 지금 딱 남는 게 뭐야? where만 남았죠. only도 부사니까 필요 없어. only도 날려버릴게. 그럼 비동사네? 비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보어 자리. 그래서 where이 아니라 의시란 형태로 쓰는 거.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겠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희한한 게 뭐냐면 비교급의 댐이 나오면은 잘 풀거든. 근데 as 나오면 못 풀어요. as 나오면 여러분 이거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자면 이 as가 앞에
앞에 있는 에즈랑 뒤에 있는 에즈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에즈예요, 다른 에즈. 너네 내가 좀 희한한 건가? 내가 어렸을 때 이 에즈 1급의 에즈를 배울 때 궁금한 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에즈는 전치사와 접속사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명사 오거나 주어 동사 오거나 해요. 전치사나 접속사 되니까. 아니 근데 이 에즈 뒤에는 왜 형용사가 오냐는 거야? 아니면 부사가 오고? 일단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여기 앞에 나 부정어가 되면은 얘를 so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중딩 때 배우는 거. 근데 얘는 왜 안 바꿔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의문이었는데 이 의문을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에즈 1급 에즈가 나왔을 때 앞에 에즈와 뒤에 에즈가 뭐가 다르냐면요. 당연히 의미가 다르고요. 품사도 달라요. 품사도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즈는 뭐냐면요. 방금 말한 전치사나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에즈는 품사가 뭐냐면요. 얘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니까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 꾸며주는 거예요. 그니? 그럼 이 앞에 있는 에즈는 뜻이 뭐냐면요. 똑같이라는 뜻이야.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the same 한 다음에 보통 뭐 쓰냐? as 쓰잖아. 얘와 똑같이라. 똑같이. 여기서. 됐어? 근데 보통은 이제 똑같이라고 잘 해석을 안 하죠. 우리가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뭐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 부르는 거죠. 동등한 녀석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as는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니까 우리가 구문 분석에서는 부사가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린 거고. 얘도 부사니까 날린 거고. as 이야 어차피 부사 부 또는 부사 절이에요. 그럼 얘도 부사잖아. 그럼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날린 거야.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비동사에다가 보호 자리인데 where는 형용사가 아니니까 끝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 푸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데일리 테스트 특히 2번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릴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ask, lie, 그 다음에 아까 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s 1급 as에 대한 거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력 가지기 교재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잠깐만 우리 8회까지 했었나? 8회까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오늘 그때 9회, 10회 딱 두 개만 나왔었나? 아니에요? 8, 90이에요? 90이에요? 네, 기억이 안 나서. 90 시대였어요. 아, 90, 11. 소리 뒤에 더 있었지. 미안하다. 이게 이 교재가 이그 9판이 있는데 이 교재 9판이 원래 10회까지밖에 없었거든. 내가 착각했어. 9회. 얘기도 보고. 자,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좀 지났고 9회 1, 2, 3, 4번 문제에서 좀 볼만한 거 몇 개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먼저 바로 받을까요? 네. 혹시 좀 풀면서 이거 좀 헷갈렸다, 근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또는 정답 자체가 헷갈린다, 기타 등등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크해 오신 질문 하시면 되겠어요. 2번에 5번이요? 2번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 여기요? didn't encourage?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if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 if절 안에 지금 과거형이 나와 있거든. if절 안에 과거형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단서야.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요. 주절에 조동사가 있어. 이거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됐어? 근데 이 가정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잠깐 좀 설명드리면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오늘 마친 중등부 학생들 내가 가정법 수업 했거든.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가정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나왔어. 두 개. 뭐라고 말할게? 첫 번째,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if요 또는 만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가정법은 if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요. 그 가정법의 본체는 여기예요. 여기가 본체예요. 여기가 본체.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조동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추려서 얘기할게요. 조동사는 우리가 흔히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죠. 그렇죠? 현재형이라고 쓸게요. 현재형, 과거형이 있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점이 시제가 아니에요. 시제가 아니야. 아, 이 현재형을 과거에 쓰고 싶으면 이걸 쓰는구나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 자, 우리가 흔히 can의 과거형은 어떻게 써요? could라고 쓰잖아.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will이야. 그럼 will의 과거형은 would잖아요. 그렇죠? 근데 will은 우리가 흔히 미래 시제라고 하잖아. 그럼 얘 무슨 시제인데?